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메타버스와 만난 블랙미러라는. 블랙미러는 다 아시죠? 넷플릭스의 유명한 SF 시리즈. 요 둘을 한번 콜라보레이션으로 엮어봤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있게 영화 시리즈, 정확히는 드라마와 책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래에 대한 전망과 통찰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2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1이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고 2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예. 메타버스가 10년 뒤에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이 얘기에 집중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김상균 교수로 작년까지는 강원대 교수였거든요.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그 책이 메타버스가 뜨면서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니까 경희대에서 바로 스카우트. 경희대가 그걸 잘해요. 김상훈 교수가 부산대에 있다가 그쵸? 예, 양자역학과 관련된 쉬운 책으로 대중적으로 인기도 없고 강연도 하고 하니까 경희대에서 스카우트 했듯이 경희대 또 그런 좀 인재 발굴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래서 지금은 경희대 교수가 됐어요. 김상균 교수가 쓴 책이고요. 제가 볼 때 메타버스의 책 중에서 우리나라의 저자들이 쓴 책 중에서는 제일 김상균 교수가 제일 좋아요. 제일 전문적이고 재미도 있고요. 이 사람이 이분이 소설도 써요. 이제 소설은 거의 안 팔렸는데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소설은 이제 그 메타버스랑 관련된 단편 소설 모음집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소설도 쓰시고 그리고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아마 석사 과정을 아마 심리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컴퓨터공학으로 박사를 받고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랑 이제 인지심리학 이쪽을 연결시켜 가지고 재밌게 글도 쓰고 강연도 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되게 젊은 분. 나이는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김상민 교수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요.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딱 그쵸. 저도 이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쵸. 제가 딱 보여드리는 예시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 게임을 되게 좋아했고요. 제가 20년 전에 PS2로 제가 엔딩을 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생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하여튼 레드데드 리발버라는 게임의 온라인 버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PC 게임도 있고 그리고 PS4 게임으로도 있습니다. 예, 그 레드데드의 쉽게 말하면 서부 시대로 돌아가서 무법 천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이 레드데드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이게 메타버스 1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서부 시대의 가상 서부 시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마음대로 어차피 서부 시대는 법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예, 현상금 사냥꾼이 알아서 그런 미션도 있는데 그냥 여기 특별한 미션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무법자의 그렇죠. 예,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는 쉽게 말하면 그냥 그쵸 이제 일단 사이버 디지털 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드데드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그쵸 메타버스를 뭐 펄어비스가 이제 도깨비라는 게임을 뭐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는 어차피 게임 자체가 메타버스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이만 나올 것 같고요. 서부 영화를 같은 시대를 우리를 한다면 아마 저는 1930년대, 20년대 만주를 배경으로 한 그런 아마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책의 목차는 어, 일부는 이제 10년으로 가는 길로 그쵸? 예, 그래서 메타버스의 어떤 초석을 까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빅테크 거인들이 어떤 야심들을 갖고 있는지 이 스마트폰 다음에 어떤 기계가 메타버스에 어울릴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2년 파트 2는 10년 후 우리 삶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할 것이고 메타버스라는 인간은 그쵸? 예, 기존의 인류와는 좀 달라지죠. 공간도 달라지고 집단도 달라지고 그리고 좀 이분이 좀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에 평행우주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양자역학적으로. 예. 그 얘기도 쓰여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인문학적인 그래서 종교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3가 이제 메인인데요. 예, 산업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어, 뭐, 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방송, 예술, 뭐 게임, 교육, 건축, 그렇죠? 예, 금융, 거의 전 분야의 메타버스가 이렇게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 4부는 부록인데요. 메타버스 관련된 FAQ가 굉장히 읽을만 했어요.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럼 메타버스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타버스 1에서는요. 이제 김상규 교수가 이거는 그쵸? 김상규 교수가 아니라 아마 ASF라는 그 미국의 어떤 메타버스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요. 거기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제 네 개로 나누고 있죠. 증강현실과 라이프 로깅 그리고 증강현실은 다 아실 거고 AR이라고 해서 포켓몬 같은 그 게임이죠. 그쵸? 현실에 그쵸? 어떤 그런 겹쳐져서 그렇게 보이는 그 드라마로도 굉장히 멋있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그건 지금 바로 증강현실이죠. 예. 그리고 라이프 로깅은 그쵸? 예전에 세컨드 라이프처럼 거기 들어가서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세컨드 라이프가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대에 앞서갔던 게임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메타버스 일종의. 그리고 거울 세계는 바로 그죠? 예.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거울 세계라는 그쵸? 비추는 거울이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 가상현실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 가상이잖아요. 실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이 네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책은요. 1년 만에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급속히 뭐랄까 관심이 식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글에서 3월부터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일 컸을 텐데 검색량이 뭐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고 지금은 더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왜 회의적일까? 그래서 김상규의 책이 메타버스 1만큼 2는 잘 나가진 않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이 책이 자기가 300 강연이랑 그리고 뭐 업계 관계자들을 총해서 총 한 300여 군데 강연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인데 그걸 이해하시면 메타버스의 앞날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질문이에요. 그거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맞아요. 가상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VR이 그죠? 예. 이미 한 10년 전부터 나와 있고 한 5년 전, 6년 전까지 하다가 뭐 그때 잠깐 반짝하다가 또 기술적인 워낙 구현이 쉽지 않아서 지금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에다가 그리고 촉각부터 시작해서 후각에 지금 뭐 그런 감각을 완벽하게 하는 게 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쑥 들어가고 좀 기술적으로 구현이 쉬운 쪽으로 메타버스로 바뀐 거 아니냐. 저는 그쵸, 예. 가상현실 이꼬로 메타버스라고 해도 그쵸, 예. 근데 이제 김상균 교수는 가상현실은 이제 메타버스의 일부분일 것이다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거 비즈워드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맞아요. 뭐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는 이제 빅테크 기업이랑 그리고 증권사에서 돈을 벌려고 새로운 그쵸 키워드 NFT처럼 만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저자는 여기에서 좀 부적지 않다. 당연히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고 이제 증권사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그거를 빨리 앞서서 이제 트렌드를 간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비즈워드 맞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결국 집단지성이 우수한 거예요. 그쵸 쉽게 말하면 돈 벌려고 만든 그쵸 예.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키워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거 온라인 게임과 뭐가 달라요? 그쵸 예. 근데 저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게임은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메타버스에는 규칙이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데드 온라인 같은 경우도 규칙이 없거든요. 지가 일단 들어가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해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규칙이 없고 예, 그런 면에서 규칙이 없다는 점에서 온라인 게임과 좀 다르다. 근데 전반적으로 온라인 게임 자체가 메타버스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번째가 이건 제 견해인데요. 로블록스 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조악합니다. 그쵸? 예.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니까요. 그쵸? 예. 저는 이 회사 사실 상장하자마자 샀다가 좀 올랐을 때 팔았어요. 예, 주식을. 근데 별로 이렇게 지금은 그때 제가 판 가격의 3분의 1, 4분의 1 가격도 안 되게 지금 낮아졌는데 저는 좀 로블록스가 그 이름에 비해서 그죠? 예, 그 게임이나 그쵸? 그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 좀 아직은 좀 그리고 게더타운 보세요. 게더타운은 이제 미팅 팀 저건데 2등신 아바타가 움직여요. 그게 누가 실감이 납니까? 그리고 제페트는 좀 낫죠. 그래. 메타버스라면 이거 아직 너무 먼 미래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메타버스라고 할 사실은 뭐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꿨지만 페이스북은 뭐 SNS고 그 메타버스 관련된 뭐 컨텐츠나 플랫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만들겠죠 결국엔. 아직 너무 이런 여기에 대한 이런 당연한 회의적인 시각도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요. 엔데믹으로 사람들이 언택트에 관심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사람들이 계속 원할까? 그냥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했을 때 이런 현실의 메타버스도 잠깐 맛보고 싶고 그런 거지. 아니, 그쵸. 지금은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예, 술 먹고 그리고 그쵸 친구랑 밤새 놀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 메타버스로 굳이 들어갈까? 그것도 완벽한 가상현실과 이런 영화 레드 플레이어 원 같이 나오는 그런 거는 아직 먼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어, 지금 ETF가 미국에서 메타버스 ETF가 한 40% 떨어졌거든요. 엄청 왜냐하면 메타버스 ETF가 메타버스의 기술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랑 그쵸? 예, 로블록스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 주가들이 엔비디아조차 지금 뭐 급락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저걸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이러려면 기술적으로 좀 뒷받침이 그리고 컨텐츠도 그렇고요. 좀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좀 철학적으로 좀 접근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인문학을 전공했고 제가 논술 강사를 했으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을 이해해야 메타버스의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욕망을 이해할 때 그쵸? 예. 가장 좋은 텍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넷플릭스의 이 시리즈는 이미 메타버스를 예언했다. 바로 예, 이겁니다. 어, 메타버스에 메타버스, 그러니까 블랙미러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 메타버스가 아니라 넷플릭스 드라마예요. 예. 영국의 채널4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단독 개봉을 했는, 일단. 그래서 시즌5까지 나와 있죠. 예. 시즌6는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원래는 올해 여름에 개봉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올해 넷플릭스 개봉 예정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매트릭스, 웰컴 투 산 주니페로라는, 그쵸. 예. 이게 시즌 3에서 처음 선보였던 건데요. 이게 제가 저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요즘 넷플릭스가 좀 선정적이잖아요. 그죠? 블랙미러는 특히 그런데 전혀 선정적이지 않고 너무 좋았던.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사실 스포일이 담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이제 기억을 저장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인공세계,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80년대나 이런 젊은 시절에 그때 들었던 음악과 함께 그 공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그쵸? 그 가상현실의 그 기억이 쉽게 말하면 의식이 가상현실로 옮겨졌으니까 그 기억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 굉장히 복선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게 뒤에 항상 그렇듯이 블랙미러가 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죠 이 어떤 산주니페로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인간이 언젠가는 그죠 죽음도 극복하고 죽음 위의 삶을 메타버스에서 추구하는 그런 산주니페로 같은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바로 이게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요. 찰리 브루커라는 왼쪽에 사람이 이제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작가기도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23편의 블랙미러 시리즈 중에서 22편을 썼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된 건 모두 썼죠. 그리고 오른쪽이 에네벌 존스의 제작자예요. 감독, 그러니까 이 감독 말고 감독은 계속 바뀌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모든 머리와 그쪽 회의를 통해서 다 나온 거예요. 정말 놀랍죠. 찰리 브루커는 좀 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에너벌 존스는 이제 찰리 브루커의 뭐 두 사람은 이제 일루만 저거하고 찰리 브루커는 부인이 있습니다. 예. 어, 그런 근데 이 메타버스의 어떤 가상현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상현실로 그리고 이제 아마 넷플릭스에서 이제 벤더스네치라는 그 이제 인터랙티브 영화 이제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시리즈 중에 그게 있거든요. 이제 선택할 때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시청자가 마우스 클릭으로 영화의 진행을 스스로 결정하는 근데 그걸 가상현실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메타버스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와 연결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끔찍한 베타 테스터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시즌 3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게임의 공포를 느끼려고 공포를 체험하려고 이제 공포 게임의 이제 베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뇌가 터져 죽죠. 예. 인간이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주고 안 그래도 삶이 공포스럽고 끔찍하잖아요. 요즘 나스닥 폭락하고
한국 주식 폭락하는 거 보면 많은 투자자들은 진짜 너무너무나 공포스러울 텐데 그런 걸 돈을 주고 게임을 하면서까지도 공포를. 근데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이란 건 꼭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어떤 어, 어떤 어떤 뭐랄까 좀 가학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그래야 그런 게. 그리고 USS 칼리스터는요, 이것도 진짜 괜찮은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꼭 한번 보세요. 이제 스타트랙을 패러디한 그죠? 저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임의 스타트랙 같은 게임을 만들어서 가상현실이라는. 근데 이제 찰리 브루커가 생각했던 가상현실 메타버스는요, 지금처럼 뭐 그 머리에 아주 무거운 헤드셋을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딱 이제 귀 밑에 칩을 붙여가지고 바로 뇌로 연결시켜서 그런 기술이 오려면 내가 말단 한 100년쯤 걸릴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 그런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디지털 트윈 이런 발상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로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유전자로 그죠, 디지털 유전자를 복제해서 디지털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디지털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서 그냥 자신이 아바타인지 실제 인간인 것처럼 생각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어,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나면 이런 미래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빠른 2, 30년 안에는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게 그 유명한 스트라이킹 바이퍼스라는 그 이제 시즌 5의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 예, 이제 격투기 게임 제 생각엔 철권이나 리턴 오브 스트리트 파이터를 흉내 좀한것 같은데 이제 두 친구가 남자인데 이제 게임을 통해서 뭐냐면 게임을 가상현실 게임이니까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여자로 그쵸? 선택을 하고 하나는 남자로 선택을 해가지고 게임하다가 그냥 둘이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냥 격렬하게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면서 아주 격렬한 오르가즘을 느끼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럼 도대체 이게 동성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그 뭐죠 불륜도 아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쟁점들이 있는데 정말 미래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를 제일 환호할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포르노 업계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게임 업계랑 그런 어떤 보면 디스토피아의 베타 테스트와 함께 그렇죠. 이제 블랙미러가 그쵸 메타버스가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스트라이킹 바이퍼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가 블랙미러로 인류를 이끌지 아니면 인류가 블랙미러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건 아닌지 그쵸? 블랙미러라는 게 결국에 이제 자신을 비춰주는 미래의 그 거울인데 그것이 어두운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라는 뜻인데 결국에 기술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도 그쵸? 결국에 새로운 기술과 컨텐츠의 결합인데 그쵸? 커뮤니티까지 결합한 건데 과연 그쵸? 인간이 그거를 그쵸? 긍정적으로 사용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쵸? 긍정적이고 이렇게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자면요.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피로도를 느끼면서도 메타버스에 대안이 없을까? 이제 고민될 때 읽으면 그리고 진짜 산업적인 통찰력. 저는 이제 앞에 산업적을 붙였습니다.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상균 교수의 책은 믿고 보는 그쵸?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요. 게임에 대한 워낙 또 게임 인류라는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추천해 드릴 만하고요. 예, 이상으로 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특히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